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변함없이 8시 반에 모든 분이 오셨네요. 이소윤 선생님, 네, 최지선 선생님, 안 오셨고, 홍성철 선생님, 홍성철 선생님, 건세웅 선생님, 선생님, 건세웅 선생님, 강원찬 선생님, 예, 강원찬, 박유진 선생님, 그 다음 김재욱 선생님, 김재욱 선생님, 안영호 선생님, 예, 한 분 빠지셨네요. 예. 오늘은 2017년 4월, 오늘 날짜가 바뀌었네요. 오늘이 4월 13일, 4월 13일이 되고, 그 다음에 14차 워크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4차니까 8번 중에 이제 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최장 초파인데, 최장 초파에 보면 선생님들이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췌장은 잘 안 보이는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신체 조건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많지만 잘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회나 이런 데 가시보면 이런 말을 요새 많이 듣습니다.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췌장 강의를 하면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췌장은 잘 안 보이니까 CT로 다 해결해야 된다. 일면 맞는 말이고 일면 틀리는 말이라 해요. 왜냐하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지금 췌장 초음파 모델리티는 진단 모델을 CT로 다 위주로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영상의학 선생님도 지금 췌장 하시는 분이 초음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드물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로컬이나 2차 병원에서 초음파로 병변을 발견해가 보내주면 그걸 이제 컨펌하고 진단하는데 CT에 매달리고 있고, 영상의 대학병원 영상의 쌤이 CT 초음파로 췌장 볼 시간이 거의 없었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시는데, 실제로 또 영상의 쌤 만나보시면 췌장 초음파 해본 지 좀 오래됐다 그런 분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 의료고 그 영상의학과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초음파로서 췌장을 봐야 될 스크리닝을 해야 되거든요. 스크리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췌장 초음파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췌장 초음파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거냐? 첫째는 췌장 질환은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보다 스크리닝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병변을 이제 진단보다는 병변이 있을 것이다,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췌장 초음파 역할은 훌륭합니다. 그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변이 의심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CT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걸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CT에만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초음파할 때하고 질환이 의심돼가 초음파할 때는 망가짐이 틀리는 거죠. 그냥 건강인이 건강 헬스 스크리닝 할 때야 우리가 초음파 쭉 스탠다드 그게 레귤라 그게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항달이 왔거나 또는 뭐 CA99이 올랐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췌장 질환이 있을 때 그때는 긴장을 바짝 해가 봐야 됩니다. 그때는 망가짐이 병변이 있을 것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잘 명확하게 잘 보일 때는 뭐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했지만 판크레 테일이 잘 안 보인다든지 또는 바디가 잘 안 보일 때는 환자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가 이거는 CT를 찍어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2차 병원에 근무할 때는 반드시 차팅에다가 췌장에 봤는데 어느 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다른 검사를 의뢰했다 하면 반드시 기록에 남겨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췌장 질환은 상당히 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스캔도 어려워하시고 진단도 어려운데, 오늘은 스캔법 위주로 하고 토요일 날은 질환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리를 베이스해서 췌장을 그걸 보면 아주 쉽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질환을 영상을 볼 때는 병리를 베이스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 이야기하는 게 그림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물을 보는 게 아니고 실물이 비친 그림자를 보는 것이 영상 이야기죠. 그래서 병리를 알면 영상은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탈 시스템이죠. 문맥이죠. 문맥은 우리가 스프린에서 스프레닉 베이니와가 인페르 메센트릭 베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SMV가 만나죠. 이 부분이 췌장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SMV까지 여기가 SMV까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SMV하고 밑에 오는 SMV하고 포탈 베인, 스프레닉 베인이 만나다. 여기에서 이제 포탈 베인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탈 베인 쭉 올라가 시스텍 베인을 만나가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이죠. 판크레아스는 스프레닉 베인 위에 있는 거죠. 스프레닉 베인. 그래서 스프레닉 베인 위쪽이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요 SMV 만나는 위쪽이 내기고 위쪽이 운시네이터. 이쪽으로 가면 헤드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스캔밥이 크게 세 가지. 횡단 스캔, 종단 스캔, 경비장 스캔, 트랜스프레닉 어프로치입니다. 횡단을 볼 때는 이제 심한 횡단상에서 리브의 라테랄 책을 보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아올타에서 셀리아 게시에서 스프레닉 아트리, 코먼 헤파틱 아트리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프루브를 밑에서 위로 쳐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SMA하고 스프레닉 베인, SMV 여기에 P 닥터가 보입니다. 판크레 닥터가 보이고 판크레스 바디죠. 요걸 이제 찾는 거죠. 여기서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보면 SMV 위쪽에 내기고 SMV 위쪽이 운시네이터 옆에 헤드가 있는데 헤드에 게스트로두오데나들이 CBD가 보입니다.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포입니다. 옆에는 두오데놈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해가 SMV 위에 내가고 운시네이터를 봐야 됩니다. 판크레아 볼 때는 꼭 의식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운시네이터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디를 보고 오블라이크 스캐너가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테일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단 스캔이죠.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 아올타, 라이트 레날 아트리, 레프트 레날 베인, IVC, SMA, 스프레닉 베인, SMA, SMV, 내 운시네이터, 게스트로두오데나 아트리, 스프레닉, CBD 이렇게 되거든요. 요 해봐 요 구조만 알면 됩니다. 복잡하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SMA를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 아올타 나오고 SMA 나오고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여기는 스토마이 엔트롬입니다. 그 다음에 프루브를 여기로 이동하면 SMV 쪽을 자르는 거죠. 사실은 SMV라고 하지만 SMV가 와가 스프레닉 베인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는 데죠. 요 위쪽에 내기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입니다. 요 부분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프루브를 여기에서 틸팅하면 판크레 헤드 프로퍼, 포탈 베인, IVC, 요 밑에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프루브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스프레닉 아트리, 스프레닉 베인을 자르죠. 그렇게 되면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이렇게 그렇게 종단상 4카트입니다. 한 카트, 두 카트, 세 카트, 4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 해가지고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보면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고 여기에 판크레아스 바디가 테일이 요 스프레닉 베인하고 스프레닉 아트리를 감싸고 보입니다. 감싸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근데 보통은 판크레아스가 스프레닉 베인 위쪽에 있는데 이 테일 쪽에 가면 좀 위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닉 베인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위치가 좀 틀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크레아스를 보시면 됩니다. 요 연습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금방 앞에 학생님께서 우리가 대구에서 초음파 어제도 하신 걸 DVD로 혹시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대구 초음파 교실 어제 있는 거 영상 올렸는데요.
보신 분 없으셨구나. 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 걸쳐가 초음파 세미나를 했거든. 김일봉 초음파 교수라는데 늘 오시는 분 한 15분 정도 오십니다. 15분 오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10년 전에 할 때는 내 혼자 거의 발표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내가 요즘 내가 발표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 발표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발표를 독려하거든. 어제는 6분이 자기 케이스를 가져와가 발표를 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들이 케이스가 많으시죠? 그런데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우리 초음파교실의 멤버가 아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병원의 초음파기에서가 환자가 막 리버톡 보면 간에 종괴에서 해피하죠. 초음파는 간에 종괴가 맞다. 그 다음에는 CT 찍고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지금은 발표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표를 하면 사진이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퀄리티가 좋아야 돼가 열심히 또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를 해보니까 자기가 사진이 빠진 사진이 많잖아요. 판크레아스를 보는데 횡단상인데 종단상이 없다든지 또는 뭔가 사진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올 때 또 사진을 찍을 때 열심히 찍잖아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 CT 사진은 어떠세요? 물으면 CT를 안 찍고 큰 병원에 보냈다 하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환자를 어떤 종병에 가기 전에 좀 이렇게 권유를 해가 인접한 병원에 가 CT 사진을 찍도록 해가지고 보내죠. 그래야 사진을 자기가 얻을 수 있어요. 좀 더 발전되면 어떠냐면 수술해가지고 하거나 이러면 맥량염이나 콜레시스텍tom을 로컬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그 의사한테 일반에 갔을 때 수술을 찍은 사진을 좀 보내달라. 수술 소견이 어떠냐. 이래 또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넣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선생님한테 수술에 있는 병리과 선생님인데 크로스 스페시멘을 잘 찍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크로스 스페시멘. 이제 병리 선생님한테 거기 내가 받는 단면하고 초음파 사진하고 좀 일치되도록 그 단면을 카팅을 크로스를 잘 찍어 달라고. 어제 영상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펜디스 다이베티큐라이티스. 아펜디스도 다이베티큐라이티스가 있습니다. 아펜디스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펜디사이티스 플러스 아펜디칼 다이베티큐라이티스 같이 왔나봐요. 그걸 탁 슬라이스를 병리과에 부탁하니까 정확하게 아펜딕스에 다이베티큐에 있는 부분을 이 장축상으로 잘라가 아펜디카에서 다이베티큐를 딱 나오도록 배시면 우리 보고 서신 분 놀랬거든요. 이거 병리과 생할 때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대충 하지 마시고 아주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서지컬 스페시고 그러면 외과 의사도 점점 이제 거기 병리과 의사도 자꾸 신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신경 써 주거든요. 이렇게 아주 점점 영상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발표하니까 점점 실력이 늘죠. 그분은 옛날에는 그냥 초음파 사진 찍고 병변만 발견된 사람이 이제는 서지컬 스페시멘에 병리 사진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꾸 이제 하나님한테 간절히 자꾸 원하면 그 케이스 옵니다. 그래 이제 어떤 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케이스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케이스가 없으면 남은 케이스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케이스가 내한테 왜 그 케이스가 안 오냐고 간절히 가면 환자가 와요. 그 케이스가 맞아. 너가 오랫동안 참 기다렸으니까 그 케이스를 내가 보내주겠다. 눈을 부릅쓰고 찾아다니니까 옛날에는 안 찾아지던 것이 찾아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선생님의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남들이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해주니까 더욱 좋아지는 거죠. 김대현 쌤이라고 우리 멤버 중에 일반외과 내과인데 소화기 펠로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완전 대가죠. 완전히
그 초음파에 대가가 됐는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저하고 만났을 때 벌써 한 8년도 넘었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이제 했어요. 아우 김대현 선생님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발표를 좀 바랐고 학회나 이런 데나 발표를 해. 김대현 선생 사람이 아주 참 겸손한 면이 있어요. 그럼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좀 더 공부해가 아주 실력이 좀 모자리 가지고 좀 더 공부해가 발표하겠다. 난 그 말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 내 김대현 선생 했어요. 김대현 선생님 실력 없다 하는 게 뭐 본인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이 다 압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두 번째, 아니 공부해가 발표하겠다는데 언제 저 공부라 하는 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 마쳐가지고 발표하려고 합니까? 죽기 직전에 할 겁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아는 거를 가지고 발표하려고 하는 거지 대가 발표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까이 이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니까 정말 대가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는 것만 발표하면 되지 자기가 대가 발표하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발표를 하는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또 교수법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전번에도 조금 했는데 제가 이제 학회도 많이 공부하러 나도 가르치지만 남이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봐야죠. 시대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또 초음파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서 봅니다. 그래가 보고 학회에 들어가 보면 크게 내한테는 뭐 별건 없죠. 책을 받아가 오는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 했는데 학교들은 좋은 강의를 화이트보드에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글을 써가 이제 그걸 캠코더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줬더니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2017년도 3월달에 서울대학에서 있는 초음파 연수강좌를 보니까 아주 내용이 괜찮았어요. 책자가. 그래서 이 책자 가지고 캠코더를 찍어야 되겠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고 서울대학병원에 쓰고 해놓고 강의 자료 아니었으면 그걸 내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글을 쓰고 거기에 관계되는 그림은 내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네,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게 저작권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요? 사진을 따가오면 저작권이 걸리죠. 글을 따가오고 여기다가 서울대학병원 누구 강의 요약 아무 문제 없죠. 논문도 나오고 그걸 요약해가 출처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을 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진의 요약을 그림을 딱 그려가 하니까 선생님들이 클릭수가 굉장히 높아요. 많이 어제 아래가 3일 전에 했는데 클릭수가 5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그 책을 다 from end to end 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또 도움이 돼요. 해보니까 내가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조리 있게 내가 쓰면서 조리 있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 한번 보십시오. 들으시면 2017년도 서울대 병원 영상외과 주최 보셨어요? 네, 아직 안 봤어요. 보셔야 됩니다. 언제 보시는 줄 압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봐야 돼요. 또 화장실에 갔어. 또 버스 무슨 차 기다리거나 뭐 심심할 때 은행이나 어디 뭐 가가 기다릴 때 그때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가 글자 안 보여도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되잖아요. 꼭 글자 안 봐도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들으시고 자꾸 시간 날 때 밥 먹고 난 때 커피 마실 때 하여튼 짬짬이 계속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내가 시간을 내가 일한다 하면 절대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한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책을 낼 때 왜인 줄 압니까? 한자 볼 때 한자 옆에다 일본책 갖다 놓고 나도 번역할 책을
이렇게 책 스탠드에 내놓고 차트 보고 한자 보자는 없으면 바로 옆에서 번역하다가 또 한자 오면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사실은 무슨 일을 시간을 내가 가령 뭘 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화이트보드 그림 그리는 거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한자 없으면 바로 옆방에서 하고 한자 있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 또 여기서 그리다가 가고 그리다가 가고 그리다가 하는 거라요. 그렇게 왔다 갔다 바로 옆방이니까 옆방이 화이트보드 같다. 어떨 때 정 바쁠 때는 화이트보드를 진료실에 놓고 한자 보고 한 줄 두 줄만 쓰고 또 어서 한자 보고 한 줄 두 줄 쓰고 또 한자 보고 정말 우스꽝스럽지만 한자들 처음에 이상하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이상하다 뭐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찍을 때도 시간 내고 못 찍지 않나요? 그러면 이 화이트보드를 대기실에 끄집어 내가 이제 카메라 놓고 찍는 거예요. 찍으면 환자들이 와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 찍어놨는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끝나갔는데 진료 끝나고 찍으면 진료 끝나고 집에 가야죠. 그렇게 찍으면 안 되죠. 그 진료 시간이 해치우는 겁니다. 그렇게 틈새 짬 시간에 해치우는 거지. 그걸 따로 시간을 만들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공부는 제일 좋은 공부는 자기가 배웠는 걸 여기 화이트보드에 그 요약해가 써보는 게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때 눈으로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노트에다 쓰잖아요. 노트에 썼는 걸 다시 화이트보드에 써가지고 캠코더에다가 촬영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새로운 비밀봉식 학습법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것 같죠? 습관이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시간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캠코더도 아예 설치해 놓고 화이트보드도 아예 설치해 놓고 해놓으면 시간이 안 걸려요. 사람이 일을 할 때 공부할 때도 그렇지 일하러 갈 때 책상까지 갈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책상까지 갈 때 책상에 일단 가면 그 다음부터 하게 돼 있는 거라. 책상까지 누워서 일단 침대에 일어나 책상까지 갈 때가 정말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책상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일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체장 이야기하고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습하겠습니다. 화장실에